배우자가 이혼을 하겠다는 소장을 보냈고 그것을 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그래, 올 게 왔다. 나도 최대한 내 이익을 챙겨서 이혼하겠다. 내심의 의사로는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혼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서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안타깝지만 재산분할 때문에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혼 사유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성격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혼까지 소장까지 받으셨는데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애들 때문이에요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은 옳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불가피하게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추상적인 내용이죠. 어떤 부부에게 혼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게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맞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무능력 이런 것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재판에 가서도 명백하게 증거가 있으면 이 사유가 이혼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 다툼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혼 사유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성격 차이입니다. 경제적 무능력에서도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가 깨질 만한 경제적 무능력이 있으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수천만 원의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았거나 아니면 아내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다소 적은 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이제 원고가 돼서 남편을 상대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경우 이제 남편에게는 경제적 무능력이 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남편분들은 내가 월급을 꼬박꼬박 한 푼도 빠짐없이 주는데 아내가 사치를 부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내가 아니라 아내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해서 이 양측의 주장이 누가 맞는지 상당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진술뿐만 아니라 남편이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생활비, 식비, 주거비, 아이들 교육비 이게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외의 사유 같은 경우에 아내가 현금으로 빼서 썼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아내가 이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으로 온 남편분이 아내가 계속 돈이 없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계속 현금으로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서 이게 너 어디서 이 돈을 쓰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친정 부모님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그러기에는 이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또 다시 추궁을 했겠죠. 그랬더니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돈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다른 만나는 제3의 남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박이나 주식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이걸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만으로도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보면은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된다. 나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벽이 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양육상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또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격상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이혼 사유로 주장할 경우에는 저희 같이 변호사, 그러니까 대리인들 경우에서도 좀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이나 답변서, 서류만 보면은 마땅히 이혼 사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혼 소송 전 보통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정위원한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혼 사유가 없지 않냐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변호사님 이분이 남편만 보면 자기가 베란다에 떨어져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십시오라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들 아니면 재판부에서도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부부에게 혼인 생활을 계속해서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그다음에 신체적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어떤 성격 차이가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이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100%또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픈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자녀 유무, 이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건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데요. 남편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남편 쪽의 부모님들이 그 손자, 손녀들에 대해 교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꼭 뭐 학원에 다녀라, 강남의 유명한 백화점, 또 여기에 문화센터를 수강해라, 이런 것들을 강요 아닌 강요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은 자꾸 어머니의 말만 듣는다, 누나들에게도 휘둘리고 나의 의견을 전혀 뭐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고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은 우리 부모님의 어떤 관심인데 이걸 가지고 가정을 이걸 파탄낼 만큼의 어떤 이혼 사유가 있느냐,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1심에서만 법적 다툼이 있었고요. 재판부가 이제 가장 중요시 본 게 당시 아이들이 되게 어렸습니다. 딸만 둘이 있었는데 원고 아내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형해야됐다라고 볼 수 없고, 남편 역시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많이 힘이 든다, 예를 들어서 뭐 자해를 했다든지 아이에 대해서 어떤 구타,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이 양육을 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면은 재판부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 그다음에 뭐 남편하고 이야기하기가 싫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 부부 생활이 유지하는 것이 법감정에 반한다라는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피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이 가정을 얼마나 유지하고 싶은지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러면 부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의 처지를 더 고려해서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부부는 거의 별거를 뭐 5년, 10년 이상 했다, 근데 5년, 10년 동안 별거를 했으니까 당연히 직접적인 다툼은 없었겠죠. 뭐 싸울 일도 없고 뭐 갈등 사항도 없었겠죠. 근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장기간 별거 생활을 했으면 부부 생활은 형해야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별거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하겠다는 소장을 보냈고 그것을 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을 지키겠다, 나머지 하나는 그래 나도 이혼하겠다. 근데 물론 가족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재판부 얘기를 하겠죠. 이 부부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담도 받고 내가 좀 더 부족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심의 의사로는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혼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서를 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안타깝지만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럽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일단은 나 너랑 이혼 안 해, 이렇게 답변서를 보냅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혼을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혼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럼 계속 가정 지키겠다 서류를 보내지만 조정에 가서는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너가 이혼을 원하니까 내가 그럼 포기할게, 대신에 포기하는 만큼 너는 재산 분할에서 상당 부분을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 그냥 이혼하고 나중에 재산 분할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굳이 거기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굳이 이거를 이혼을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게 하고, 그 다툼이 길어지면 재판도 길어지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혼 재판은 상당히 길게 계속됩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친권 양육권, 아이들에 대해서 누가 친권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도 해야 되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거냐, 뭐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될 거냐, 각각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나는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 없음에도 가정을 지키겠다 라고 해서 재판을 좀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나타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 올 게 왔다, 나도 최대한 내 이익을 챙겨서 이혼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감정적으로는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재판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그 이혼 소장을 받고 되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 그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까지 소장까지 받으셨는데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뭐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애들 때문이에요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 답변은 옳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지만 설득해서 같이 살 수 있을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는 도리어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여성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이 못 살겠다 해서 소장을 해서 보내고요. 그럼 남편분이 와가지고 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자 해서 또 소치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6개월에 오세요. 나 이번엔 진짜 이 인간이랑 결혼 생활 파탄 낼 겁니다. 얘기하지만 다시 또 남편분이 와서 또 뭐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또 다시 화해하고 그래서 제가 3번까지 소장을 써본 경험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이라는 게 상당히 말로는 또 쉬울 수 있지만 막상 또 재판을 해서 실제 이혼까지 되기에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부부 사이에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도 상당히 불행합니다.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50%는 참고 50%는 내 남편, 내 아내와 이야기하고 이런 게 내 삶의 의지가 된다. 이러한 것이 있는지는 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특히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